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를 기록하고 광주 전남에서도 30명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백신 사각지대로 꼽히는 초중고등학교와 노인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주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약 34명을 기록했습니다. 12명 수준에 불과했던 전주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느슨해진 방역 심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신 접종자가 적은 학교 현장과 감염 취약지대인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광주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7개 초중 고등학교에서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4천여 명이 전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만 12세부터 17세까지 접종 예약률은 광주가 49%, 전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 해서 끝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학교에서 자꾸 나오니까 걱정이 되고 이게 언제까지 코로나가 시작될지는 모르겠네요. 끝날 줄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정되는 건 줄 알고 더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무섭기도 해요.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시설도 걱정입니다. 지난달 30일 고흥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7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기 선제검사 등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를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등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늘면서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동료 환송 모임을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출국을 하려던 카자흐스탄인 2명이 출국 전 검사에서 확진된 데 이어 이들과 함께 지난 2일 환송 파티를 벌였던 러시아인 4명, 룸메이트 2명 등 관련 확진자 8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또 어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확진돼 해당 학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외국인 9명 등 11명, 전남에서는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대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 척수염 진단을 받은 나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씨에 대해 공상을 승인했습니다. 인사처는 A씨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 했던 점과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농업회사 실태와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저희 KBC가 심층 취재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흑자 경영에 성공한 농업회사의 보조금 집행을 분석해 자립의 비결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공제품 개발에 성공해 수출길까지 연 순천의 매실농업회사를 기동탐사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설립된 한국매실사업단의 농업회사 순천의 매실. 2019년 운영비 지원이 종료됐는데도 꾸준히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400만 원어치를 수출했고 올해 9월 이미 지난해 수출액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흑자 경영을 이어가며 자립에 성공한 겁니다. 올해 국내 판매보다는 수출 쪽으로 활로를 찾아서 미국, 호주, 일본, 베트남, 중국 5개국에 지금 여러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립의 비결은 제품 개발에 집중한 보조금 집행입니다. 순천의 매실은 제품 개발에 생산시설, 인건비 다음으로 많은 6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민간 식품업체와 공동으로 제품 개발에 나서 매실 곤약 젤리, 매실 호떡을 선보이며 지식재산권까지 확보했습니다. 그 소비자가 찾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의 식품회사와 협력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제품들이 생산돼서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제품을 수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제품 개발 이후 유통과 수출은 전문가를 영입해 해결했습니다. 물류회사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CEO와 중국 바이어를 채용해 판매와 수출에 물꼬를 텄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농업회사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라고 조언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회계장부에서부터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든 지자체의 참여, 그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의 활발한 토론, 그런 투명성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년간 순천엔 매실에 지급된 보조금은 청정 푸드밸리나 빅그린 매실 주식회사와 비슷한 60억 원. 하지만 투명한 보조금 사용과 전문가 고용은 부실에 빠진 농업회사 사례와는 다르게 자립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노력이 16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국제 백신 포럼을 개최하는 등 첨단 의료 복합단지 화순 유치를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강동일 기자입니다. 화순에는 지난 2004년 천남대병원, 2007년 생물의학연구센터, 2009년 녹십자 공장이 들어선 데 이어 올해 12월에는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순의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백신 산업의 허브, 백신 산업 특구로서 백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선 공약을 준비 중에 있고 각 당에 이미 이 대선 공약을 송부를 했습니다. 오늘 개막한 화순 국제 백신 포럼 참가자들은 충북 오송과 대구 경북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신약과 의료기기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전남은 면역 중심의 의료와 치유 서비스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만들어진 이 같은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백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것이 지금 우리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지금 새롭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차별화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정치권도 급변하는 의료기술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의료 복합단지 추가 지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대선 공약에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글로벌 백신 자급 또는 허브화 전략에 포함시켜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송도, 경북, 안동 등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먹거리가 된 바이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KBC 황동일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만나 다음 달 초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초광역 협력사업 등 지역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 글로벌 에너지 허브와 광주 인접시군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행정 경제 통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경제 수사 2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인사채용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현복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광양시장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정 시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